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산업에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좀 압축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 HBM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내 업체들이기 때문에 국내 이런 TSP 본딩이나 이런 거를 기술력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이제 서버나 뭐 슈퍼컴퓨터나 막 이런 데 넣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서버나 이런 데 넣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괜찮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음. 지금 좀 빨리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스토리 라인 안에서는 저는 이제 딱 그 종목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패키징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하나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본 것처럼 최소한 5배, 뭐 20배 이렇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HBM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BM과 연관성이 깊은 기업들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HBM하고 관련된 거를 지금 이제 앞에서 좀 언급해 주신 거는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쪽이잖아요. 네. 이 다른 쪽도 괜찮을까요? 뭐 이스페타시스. 이게 그 FC 그 기판이라고 기판 쪽도 지금 기업들이 많은데 네. 저 기판을 제가 까먹고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저 기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HBM하고 GPU랑 같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판이 그러면은 기존과는 달라야겠죠. 네. 원래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밖에 있었는데 그 같은 기판 안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은 저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 이런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나의 기업만 골라서 투자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따가 이제 ETF도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거 상품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좀 분산 투자하면서 요 트렌드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외에 또 국내 반도체 기업 주목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선 HBM이 중요했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잖아요. 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앞으로 AI 반도체가 이제 수혜를 볼 것인데 여기서는 미세화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미세화가 중요한데 그럼 미세화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미세화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일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신다면 ASML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EUV.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EUV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화 공정을 다시 짧게 그냥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패키징은 후공정이었잖아요. 네. 미세화는 전공정인데 전공정에서 이제 먼저 도화지 역할을 하는 웨이퍼를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쫙쫙 펴서 깨끗하게 만드는 도화지를 만들면 그 위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얇은 붓으로 회로를 그리는데 그 회로를 그릴 때 회로 그리면 끝이 아니라 그 전에 마스크도 막 이제 테스팅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도 있고 소재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또 하거든요. 그래서 EUV와 관련되어 있는 공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 업체들로는 동지세미캠, 파크시스템즈, SNS텍, FTST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재 만드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 EVU 마스크가 뭐냐면 이 회로를 그렸는데 잘못 그리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검사 마스크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편하시죠? 네. 네. 뭐가 뭔지는 알겠네요. GAA는 저게 또 미세화 그 기술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GAA도 알고 계시는구나. 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류를 차단하는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공정인데 GAA도 원래는 삼성전자가 핀팻을 썼었는데 이제는 GAA를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GAA 기술은 이제 누설되는 전류를 막기 위해서 3면을 막던 거를 완벽하게 4개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조건부로 되면 될수록 미세화에 용이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GA 공정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건 7나노 핀팻 대비해서 칩 면적은 45% 줄어들 것이고, 왜냐하면 전류가 4개를 다 감싸니까 꼭 이렇게 커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소비 전력은 50%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가 직접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보통 이런 기업들이 납품하는 기업이라던가 같이 일을 하는 기업은 보통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인데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이 기업들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추후에 AI 반도체 칩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한다면 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일단은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HBM, 그러니까 패키징 쪽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후공정. 편인데, 네, 어. 왜냐면은 그냥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더 많이 만들잖아요. 음. 빈메모리 반도체보다 어. 삼성전자의 그 수익 구조를 봤을 그쵸. 때 메모리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SK 하이닉스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정 역할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그런 ETF 혹은 뭐 기업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BM 비중이 높은 이제 ETF를 사시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AI 반도체 쪽, 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I 반도체 혹은 반도체 중소형주 ETF나 지수 중에서 그 중에서 패키징의 비중이 높고 HBM 관련된 비중이 높은 그런 상품을 먼저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는 저희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면 국내에서 미세화도 훨씬 중요해지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HBM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 비중이 최대인 ETF를 선택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혜를 가장 빠르고 좀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 상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상장명은 타이거 똑같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네, 21일 날 나옵니다. 11월 21일. 네, 얼마 안 11월 남았네요. 2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네, 그래서 아직 상품이 없어서 상품명을 제가 기재를 못했는데 11월 21일 날 이 지수랑 같은 이름으로 나오니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그 이유들, 그다음에 HBM 공정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미세화 기업들을 다 합쳐가지고 저희가 기업 피킹을 해서 만들어낸 ETF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6대4로 해서 네, 패키지가 6대4로 조금 더 해서 많은 패키징이 거네요. 좀 더 많은 걸로. 사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많이 만드니까 네, 그런 데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먼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이죠. 저 FN 가이드 반도체 소부장 지수로 만든 상품은 있는 건가요? 진짜? 네, 요거는 있는데 저희가 상품명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있는데 장비가 들어가 있네요. 네, 장비가 사진에. 들어가 있고 소재나 다른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14일이잖아요. 11월 14일 기준으로 국내에 그 반도체 중소형주 지수 중에서는 이제 11월 20일 날 나오는 저희가 추종한 이 지수가 패키징 HBM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앞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타이거에서 네. 중소형주 지수, 이거 중소형주 반도체 소부장이잖아요. 네. 소부장이 아니고 중소형주 지수죠. 맞아요. 중소형주 지수. 네. 그럼 이거 없었나요? 그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체 반도체를 추종하는 섹터를 추종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순으로 탑 1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이 합치면 50% 비중을 가지고 있는 타이거 FM 반도체 탑 10 ETF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요거라서 네, 저희는 원래는 라인업이 없었어요. 네. 네.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만든 거죠. 그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진작에 만들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네. 앞으로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AI 열풍이 지속되면은 말씀해주신 게 이제 혜택을 받을 기업은 전공정, 후공정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오늘은 중소형주 관련돼서 좀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HBM뿐만이 아니라 그냥 원래 메모리 반도체들이 하던 일들이 굉장히 로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결국엔 그 메모리 반도체들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소형주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기업들이 워낙에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일단 그 연산이 늘어나서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는 오타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 아마존에서 본인의 슈퍼컴퓨터 사양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뭐 당연히 그 CPU 메모리, 그러니까 HBM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HBM2, HBM2E 이런 게 들어가는데 원래 메모리 용량도 1TB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HBM을 만들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비중을 되게 높게 가지고 있는 ETF와 그다음에 중소형주 비중을 AI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좀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같이 이제 시장에 따라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전지는 다음에 한번 좀 네.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와 2차전지 외에 또 좋게 보시는 뭐 섹터나 주식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 좀 어려운 이슈들이지 않나 싶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산업에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좀 압축적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좀 휩쓸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음도 힘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메가트렌드 쪽으로. 네. 그 메가트렌드에는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 메가트렌드를 꼽아가지고 저희가 상품을 만들기도 하니까 메가트렌드 네 가지를 정리해보자면 AI랑 그 다음에 최첨단 반도체, 그 다음에 탈탄소, 이 여기서 이제 전기차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건 AI랑 반도체 쪽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탈탄소 흐름까지. 기 때문에 제가 국내에서는 반도체랑 2차전지 ETF들을 좀 많이 설명드리려고 나오는 편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잖아요. 네. ETF. 네. 그래서 뭐 반도체도 만들고 2차전지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 타이거 2차전지 핵심 소재인가 뭐 되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관심 많고. 그거는 이제 유망하게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당연히. 저희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만들진 않죠. 네. 그렇죠. 그래야 돈이 또 몰리는 거니까. 네. 저희가 안 될 것 같은 거는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했을 드랍이 되거나 네.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네. 막 만드는 게 아니군요. 네, 막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일단 너무 ETF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해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만큼 사람이 많고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일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좀 궁금해지는 게 아까 네. 6대4로 네네. 후공정하고 전공정하고 싫잖아요. 네네. 그냥 100%로 후공정 만들고 이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기업에 너무나도 많은 비중이 쏠리기 때문에 예, 좀 리스크를 나름 그래도 분산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비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버리면은 또 시장 대비해서 너무 디스톨트된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과연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은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성공정에서도 그런 좋은 이슈나 호재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놓치기는 아까우니까 저희가 섞어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단일 종목으로 사긴 좀 부담스러워서 ETF로 갔는데 ETF 상품을 보자니 상품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기업들이 맞아요.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래는 아직까지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네. 그러겠네요. 그럼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봤을 때 비중 조절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구성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네, 일단은 HBM 패키징 관련주 비중은 제일 높게 가는 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이고 그다음에 미세화도 그런 긍정적인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는데 하나의 이거를 다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19개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랑 비슷한 답변을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미국 대표 지수 쪽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미국 테크, 빅테크, 미국 테크 탑 10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하나 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혁신성장 테마나 트렌드 관련되어 있는 게 투자하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기가. 왜냐면 경제가 앞으로도 살아나기 시간이 걸린다.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내년 넘어서 할 수도 있다는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그 타이거 월배당 ETF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배당을 받고 이제 현금성 자산을 축적을 하면서 월배당 ETF들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이시고 혁신성장 테마를 아예 안 담기는 좀 아까우니까 담아서 그 두 개 안정적인 자산과 그 다음에 나의 알파를 추가할 수 있는 ETF들 사이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거죠. 네, 맞아요. 플러스 7.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 많이 몰린다. 어. 1등이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월배당에서 네. 지금 그죠. 타이거 ETF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순위 보면 그게 이제 1등이에요. 네. 와, 그렇구나. 월배당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은 이거 3개월인가마다 주잖아요. 월배당도 있긴 해요. 미국도. 월배당도 있어요? 있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저희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런 이벤트도 했어요. 분배금 들어오는 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리고. 약간 좀 기분 좋으시라고. 저도 이제 네 많이들 그 연금 계좌 같은 데서 많이들 이제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이랑 월배당이랑 이렇게 또 균형적으로 가져가면 또 포트폴리오 네. 안정성을 더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에 시끄럽고 변동성이 높으니까 이것만 다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워서 안 그래도 저희가 월배당 ETF들이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니 그거랑 이거랑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조정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시기에는 뭐 현금 비중을 좀 줄이는 거, 그래서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기라고는 보시나요? 일단 언제나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은 공포에 사야 된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과거를 백트래킹을 해보면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근데 이렇게 나는 진짜 완전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그래서 섞어서 투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매니저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나와가지고 반도체 쪽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도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저희 둘이 얘기했을 때 2차 전지랑 반도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쵸? 맞아요. 따로 이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지금 경제도 막 둔화되고 중동은 시끄럽고 맨날 저도 출근할 때마다 뉴스를 보는데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를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연말 되면은 항상 내년에 어떻게 투자하지? 내년에 리밸런싱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전에 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안정과 성장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